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에서 한참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팁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팁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이 미국 사회에서 이 고물가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고 높은데 이 서민들의 생활은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힘든 이 경제 난국에 이 팁이라는 어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요즘 새롭게 팁을 요구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미국만큼 팁이 통상적으로 또 아주 관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약속된 가격 외에 10%에서 20%, 요즘은 거의 20에서 30%까지도 요구한다고들 들었어요. 하여튼 이런 고물가 시대에 이 팁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팁의 이 인플레이션과 이 팁이라는 것이 팁의 가격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서 그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인플레이션과 이 팁이 합쳐져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발생할 정도로 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럼 이 팁이라는 게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팁은 TIP, 팁은 영어로 약자죠. TIP. 이게 뭐의 약자냐면 To ensure promptness. To ensure promptness of service. 그러니까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한 이란 뜻이에요. To ensure promptness of service.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TIP, 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 그러는데 이 유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로는 17세기 중반에 영국의 어떤 술집이나 커피 하우스나 이런 데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to ensure promptness를 받기 위해서 팁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팁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팁통에 이렇게 to ensure 팁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to ensure promptness라고 써 있는 그 팁통에다가 손님이 내가 좀 더 신속하고 또 나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소정의 금액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팁이 유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팁이 지금 현재는 서비스 노동자로부터 내가 받은 그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전에는 한 10% 정도 또는 15% 정도 이렇게 약속된 금액 외에 덤으로 조금 더 주는 그런 행위를 이제 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고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풍양속과 같은 그런 어떤 문화로 그래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이게 팁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팁이라는 이 시스템이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영국에서는 거의 팁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영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 가도 다른 유럽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도 팁이 이렇게 미국처럼 시스템화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생겼다 또는 생기고 있다라고들 하시는데 아직까지 미국처럼 팁이 당연하고 또는 거의 mandatory죠. 팁 어디 식당에서 음식값을 먹고 그 음식값 외에 팁을 더 줘야 되는 게 거의 mandatory인데 물론 법적으로 팁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무전취식이 되거나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관례상 팁을 안 주게 되면 사실은 그 집에 다시 안 갈 목적으로 팁을 안 주는 거죠. 굉장히 불쾌했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했을 때 나는 이 집은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팁을 안 주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음식값은 지불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무전취식이 되니까 음식값은 지불을 하고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런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팁을 전혀 안 주고 가는 경우보다는
뭐 페니 또는 1불 이렇게 주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식당 측에서 보면 아 이분은 뭔가 불만이 아주 많구나, 다시는 안 오겠구나 라고 알겠죠. 이렇게 다른 유럽이나 영국, 심지어 그 처음 시작했다는 그 영국에서조차도 사라진 이 팀 문화가 이 미국에만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 역시 어떻게 미국의 이 팀 문화가 정착을 하게 됐는지는 뭐 정확한 근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썰 중에 하나는 1800년대 중반에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기존 상류층과 또 신흥 자본가들, 소위 말해서 졸부가 된 사람들, 엄청난 재화를 모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특권 의식이나 또는 일반 대중들과는 차별된 어떤 특별 대우를 받고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해진 가격보다 조금 더 덤으로 얹어주면서 나를 과시하고 그 특권 의식을 아주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돈을 더 얹어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대중들과는 다른 서민들과는 다른 사람이니까 나를 좀 특별 대우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해져 있는 가격보다는 좀 더 많은 팁을 주면서 나를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특권 의식 그런 걸로 인해서 상류층과 뭐 신흥 재벌들, 신흥 부자들, 자본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문화, 그런 일종의 문화였겠죠. 그들만의 문화였을 텐데 보통 서민들, 일반 대중들이나 서민들은 팁을 주는 그런 문화가 그때까지는 아직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상류층들이나 뭐 신흥 부자들이 뭐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더 주면서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돈을 더 주는 거고 서민들은 그렇게 팁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팁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팁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팁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 1870년대 이후부터 그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해방된 노예들, 흑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북쪽으로, 그쪽에 이제 산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노동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죠. 그 시기에 어떤 미국의 큰 철도 회사가, 그 레일로드 컴퍼니가 이 많은 그 노동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흑인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회사 측에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흑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나머지는 팁으로 충당하라.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 어차피 지금 막 노예제도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경쟁도 많고요. 엄청나게 이제 노동력이 풍부해졌으니 일자리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흑인 노동자들이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취직을 해서 나머지 이제 모자라는 생활비들을 팁으로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렇게 어떤 이제 거대 철도 회사가 그 아이디어로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다른 회사들도 그거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자기 회사들도 그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모든 서비스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서비스 노동자분들이 실제 생활 가능한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팁으로 이제 보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런 손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어떤 친절을 베풀고 나의 어떤 요구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임금이 적절하지 못하는 것은 다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1,000불이 드는데 500불밖에 못 받고 나머지 500불은 팁에서 충당을 해서 생활을 겨우 연명해 나간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알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민도 있고 또 서비스를 받은 그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반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팁을 주기 시작한 게 뭐 그다지 큰 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5% 10% 이 정도 수준의 약간 이제 팁을 1불 정도 더 주는 게 관용이었죠.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벨보이들이 짐 들어서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1불 주는 게 관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욕먹고 뒤통수가 따가워요. 1불을 주는 시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일 텐데 그래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생겨났고 어쨌든 이 팁이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지금 뭐 3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팁이라는 부분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물론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유가 되면 좀 더 십시일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저도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분들이 왜 모자라는 월급을 손님한테 충당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거대 철도 회사에서 종업원 월급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1,000불을 줘야 되는데 500불만 주고 500불을 손님한테 받아라 라고 하는 게 그 500불만큼의 노동력 착취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가 대신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대신 채워줘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서비스 노동자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식당 노동자로서 식당 종업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우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받고 테이블로 안내를 하고 주문을 받고 주방에 나온 음식을 손님의 테이블까지 옮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손님이 식사를 마치면 다음 손님을 위해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 이 정도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식당 종업원 분들의 기본적인 일이 아닌가요? 그게 월급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내가 그 식당 사장님한테 돈을 받는데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내가 생활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 월급을 손님한테 받아서 채워라 라는 그런 논리가 이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그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예를 들어 나를 위해서 그 메뉴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어떤 뭐 특별한 반찬을 좀 더 줬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이나 기념일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불러줬다든지 아니면 뭐 케이크를 뭐 준비해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어떤 엑스트라 워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나를 위해서 특별히 뷰가 좋은 창가 자리를 뭐 만들어 줬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일상적인 종업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엑스트라 워크를 엑스트라 서비스를 나한테 제공했다면 저는 기꺼이 얼마든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에게 음식값 외에 충분히 더 돈을 얹어줘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받는 그 서비스는 그 식당 종업원이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일밖에는 없잖아요. 손님 받고 테이블로 안내하고 주문 받고 음식 서브해주고 내 나가면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손님이 설거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 가격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업원은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20%, 25% 팁을 요구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재밌는 일은 택시 기사분들. 내가 택시 요금을 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그분들이 택시 요금을 받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택시 요금을 받든 아니면 뭐 산학금을 내고 월급을 받든 그분이 월급을 받고 또는 택시 요금을 받고 하는 기본적인 일이 손님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탔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와서 택시 요금을 정당하게 냈는데 팁을 달라 그러죠. 근데 팁을 요구합니다. 물론 뭐 트렁크에 내 무거운 캐리어를 실어줬다든지 또 내려줬다든지 뭐 그랬다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팁을 당연히 드려야겠죠. 하지만 전 짐이 없고 그냥 혼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갔어요. 택시 기사분도 택시에서 내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택시 요금이 50불이 나왔는데 팁으로 10불 또는 심지어 20불까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엑스트라 워크를 한 적이 없고 저는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돈 주고 탔으니 뭐 특별히 감사할 만한 어떤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고 저는 약속된 금액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팁을 당연히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고용주 사용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싼 값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팁으로 보상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팁에 대해서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 혼자 반대한다고 뭐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이 팁이 문화로서 이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 정착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저 혼자 팁 안 내고 살 수도 없잖아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뭐 통상적인 팁은 저도 내고 삽니다만 어쨌든 기분은 썩 좋지 않아요. 제가 뭐 팁을 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분들 월급을 왜 내가 줘야 되지? 저의 종업원이 아닌데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식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저분의 월급을 채워줘야 되는지. 내가 이 채워주는 만큼 그 식당 주인분들은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월급을 안 준 만큼 자기가 챙겨가는 거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나.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식당에서 종업원 월급이 너무 지금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가지고 너무 부담이 된다. 종업원 월급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부담돼서 식당 도대체 이걸 유지할 수 없다. 이래서 식당 망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식당이 망하는 이유가 종업원 임금이 높아서 망하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식당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첫 번째 음식이 맛이 없거나 불친절하거나 또는 자리가 좋지 않거나 트래픽이 많지 않은 곳에 뭐 외딴 곳에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런 거겠죠. 종업원 임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장사는 잘 되고 손님이 줄을 서는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임금이 높아가지고 내가 식당을 망했다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종업원 임금 말고 다른 데 이유가 있는데 왜 종업원 임금을 올려주면 우리는 식당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거는 뭐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잘 나가는 식당들 보면 손님들이 줄을 서 있죠. 그런데 웃기는 게 그 손님들이 줄을 쓸 정도로 잘 나가는 돈을 매출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당에서는 오히려 이 식당 그 홀 서빙하는 그런 팁잡이를 구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대요. 자리도 나지도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다 하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의 월급은 실질적으로 임금은 다른 식당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것만 받고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임금을 받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팁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좀 많다. 뭐 그래서 그 자리 하나 나면 뭐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식당 사장님은 매출이 많고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식당 종업원은 월급을 많이 안 주죠? 왜 적절하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죠? 왜 반만 주고 나머지를
팁으로 보충하라는 그런 시스템을 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잖아요. 한 달 매출이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되는 그런 식당에도 종업원 월급은 작아요. 나머지는 팁으로 받는데, 물론 손님이 많으니까 팁이 많아가지고 다른 식당 종업원보다는 훨씬 더 실제 수익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손님들이 내는 부당이득이잖아요. 손님들은 안 내고 싶은데 안 내면 그 집에 다음에 또 가기가 좀 껄끄럽죠? 못 가잖아요. 내가 팁을 안 내고 나왔으니 다음에는 나를 알아보고 푸대접할 수도 있고 차별할 수도 있고 뭔가 좀 깨름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싶지 않아도 팁을 준단 말이죠. 그럼 그 팁으로 그 종업원들은 부족한 임금을 보충을 한다. 그러면 그 사장님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대로 주고 손님이 팁을 안 줘도 될 만큼 정말로 친절하게 엑스트라 서비스를 더 해준 사람들한테는 팁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월급 받고 하기로 된 일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한테는 그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약속된 노동의 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데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종업원 월급은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팁으로 보충을 하고 결국은 손님들한테 그 종업원의 월급을 줄하라는 뜻이잖아요.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문화로까지 정착되어 있는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 식당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이 팁을 얼마를 줘야 되나, 팁을 또 줘야 하나, 또 심지어 팁을 안 주면 괜히 또 언쟁도 발생하고 싸우게 되고 서로 기분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평소 톤보다는 좀 높은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관행 또는 어떤 법규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니까 제 생각과 반대되시는 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밑에 댓글을 달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능력되는 만큼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설득도 해드리고, 아니면 설득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제 개인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서비스 노동자 분들한테 그에 맞는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손님들은 그분들의 모자라는 월급을 충당하는 그런 식의 이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표시로 주는 금액 팁이야 정말로 미풍양속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억지로 줘야 되는 그런 팁들, 안 주면 안 되니까, 안 주면 그 집에 다시는 갈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떤 프레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런 팁은 정말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